반드시 소비와 지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여사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시장에 가서 콩나물값, 두부값 아껴가면서 가게로서 가면서 살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게로서 가면서 살림하는 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통장 관리라도 잘 해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 자녀분들에게 학습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일이 생기면 오늘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속세율, 증여세율, 돈을 주는 것은 사생에게 돈을 주는 것은 증여라고 하죠. 내가 죽었을 때 가져가는 것이 상속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혹한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서 넓혀서 간다고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팔아서 시골에 있는 땅을 팔든 뭐라도 하나 팔아서 돈을 줄 때 그냥 생각 없이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이 우리 어르신들께서 10년에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10년에 자식들한테 현금으로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이 어르신이 당신께서 한 부동산이 있어서 그냥 냉큼 몇천만 원 그냥 계좌로 싹 인체해 줍니다. 국세청 텍스 시스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돈 주는 거가 뭐냐? 우리 어르신들께서 혹강 살아가시면서 친구분들하고 공부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친구한테, 개똥이 엄마한테, 수똥이 엄마한테, 말똥이 엄마한테 돈 빌려주면서 자식들에게 야! 내가 오늘 수똥이 엄마한테, 말똥이 엄마한테, 개똥이 엄마한테 얼마 빌려주마! 하고 보고하면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상이 없을 때에 결국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첫째, 자식들에게 돈을 줄 요량이 있으시면 반드시 현금으로 줘라. 그 다음에 차인간의 거래. 다른 사람과 돈 거래할 때는 반드시 계좌에서 계좌로 인지해라. 이거는 반드시 우리 어르신은 실천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용증 주고 영수증 받고 돈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계좌에서 계좌로 인수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이 비록 내 아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든 빌려주든 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이 실천되어지도록 여러분께서 실행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1년에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이따가 마지막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우리 어르신께서 주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처 자식이 아닌 경우에 돈을 줄 때에는 반드시 우리 어르신께서 판단해서 그냥 득석득석 주면 큰일 납니다. 왜?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 자식이 아닌 배다른 자식이 한테
좋은 거래가 되어질 때에는 반드시 저희와 같은 금융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그 정확한 함수 관계에 따라서 또 이체를 할 것인지 현금으로 줘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나중에 그 배달원 자식 간에 친자식과 배달원 자식 간에 엄청난 다툼이 생깁니다. 자, 시험 관계상 그렇게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출처 소명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속증여세법상에 간주증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로 증여한 걸로 또는 상속한 걸로 간주하겠다. 개똥이 엄마한테 소똥이 엄마한테 돈 간 것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보나마나 다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유권해서 하겠다. 그것이 바로 간주증여이고 간주상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쭉 그 항목들이 있죠. 30세 이상 세대주이냐 40세 이상의 세대주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택이 몇 채이냐에 따라서 이 자식이 돈이 흘러갈 때에는 이렇게 증여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 소명 내용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엄청난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맨 밑에 보면 출처 관계가 불분명할 시에 받은 후손들의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소명을 못할 때에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해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무슨 수로 소통이 엄마한테 개통이 엄마한테 돈 간 것에 대해서 소명을 하냐 말입니다. 소명하려면 무덤에서 다시 나오셔서 소명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이 고스란히 그 세금을 추징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세금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님께서 지금 살아계셨을 때에는 어떻게 내가 사전에 증여할 것인지, 사전에 양도할 것인지, 사전에 처분하셔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철학이 오늘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이 결정됐을 때에 그러면 사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 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변에 담당 세무사가 있든 법무사가 있든 저희처럼 금융전문가가 있든 찾아가셔서 판단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팔든지 사전에 증여하든지 사전에 처분하든지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증여하겠다 상속하겠다 그에 대한 교통정리를 미리미리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작은 출처와 대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